우리 조상님들이 자주 말씀하시길 사람마다 다 다르다. 무거운 사람도 있고 가벼운 사람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몇십 년을 살고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는 건 유령의 모습이 둥글고 찌그러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상한 걸 보기 시작한다. 그럴 때마다 사람의 몸에 어떤 징후가 나타나. 이야기에 나오는 친구처럼 말이야. 차 냄새가 나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그러니 오늘 이야기의 자세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자. 엘리위 언의 진짜 귀신 이야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엘리위 언의 귀신 이야기 채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 작은 게임 하나를 해보자. 채널 구독도 잊지 말고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기망의 이야기입니다. 1994년에 태어나서 서부 지방 출신입니다. 그녀는 이야기가 8년 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겪은 사람은 그녀의 사촌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티엔 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티엔 언니는 그녀의 셋째 이모의 딸입니다. 기망의 외가 쪽은 모두 불교를 믿고 정신세계에 대한 신념이 강합니다. 할머니, 부모님 모두가 정신세계를 믿고 의식과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티엔 언니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유령을 잘 느끼는 편입니다. 티엔 언니가 4살 때부터 일반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고열로 아프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때 온 가족이 그녀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마치 저편 세계와 연결된 것처럼 변했습니다. 두 번째 세계에 민감해졌죠. 티엔 언니에게는 아주 특별한 징후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영혼을 느낄 때마다 코에서 차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티엔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 냄새가 나는데 누가 차를 끓이지 않으면 분명 뭔가 일이 생길 거라고. 특히나 티엔 언니는 영혼을 자주 만났습니다. 한 번은 티엔 언니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죠. 햇살도 따뜻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낯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티엔. 그녀는 즉시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었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걸어갔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 그래서 그냥 계속 갔지. 잠깐 찍고 다시 들어볼게. 티엔 언니. 다시 한번 돌아가자. 아무도 안 보이네. 세 번째야. 이번엔 부르는 소리가 아니야. 웃음소리야. 우리가 말하는 그 웃음. 여러분, 정말 소름 끼쳤어. 그때 티엔 언니는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 언니가 뛰면서 소름이 쫙 돋았어. 집에 도착했는데도 아직도 그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어. 며칠 후에야 알게 됐어. 그 길에서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 자리에서 죽었어. 세상에, 되돌아보면 정말 소름 끼쳐. 그리고 또 한 번. 어느 오후, 티엔 언니가 마당에 서 있었어. 갑자기 집 앞 도로를 바라봤어. 멀리 하얀 옷을 입은 말들이 보였어. 서로 이어져서 달리고 있었어.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 길게 늘어져 있었지. 세어볼 수도 없었어.
아마 누군가의 장례식이겠지. 친척들이 모여서 가는 중이었어. 궁금해서 문 밖으로 나가보려 했어. 누가 알겠어. 문을 나서자마자 고개를 들어보니 아무도 없었어.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안개가 자욱했어. 아까 그 하얀 말들은 사라졌어.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밤 티엔 언니는 잠을 못 잤어. 계속 뒤척이며 밖을 바라봤어. 정말로 이런 일이 한두 번 겪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티엔 언니는 자주 봤어. 자주 보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졌어. 가족 모두 티엔 언니가 예민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언니가 이상한 차 냄새를 맡으면 가족 모두 무서워해. 마치 누군가가 곧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티엔 언니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기만인에도 가족이 다녀갔고 나중에 셋째 이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티엔 언니의 외할아버지. 그분은 8년 넘게 전에 돌아가셨어. 그때 할아버지는 오래 병을 앓으셨지. 가족이 돌아가며 돌봐드렸어. 약도 여러 가지를 드셨지. 할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시더니 결국 돌아가셨어. 장례식도 잘 치러졌지. 외가에서, 시골에서 열렸어. 가족들이 양쪽에서 모여서 다 같이 모였지. 그날 오후 할아버지의 시신이 준비되었어. 우리 서부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각자만의 의식이 있어. 그때 외가에서 장례 서비스 업체를 고용했어.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했지. 관은 집 한가운데에 놓였고 주변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향과 촛불들이 놓여 있었어. 그때 티엔 언니는 조금 컸고 이를 도와줄 줄 알았어. 셋째 이모도 울고 있었고 모두가 눈물을 흘렸지. 가족들이 와서 향을 피우고 가버렸어. 밤이 되자 남은 건 손주들 뿐이었어. 다음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지. 모두 피곤했어. 그래서 집 바닥에 누워서 잠들었지. 누군가는 담요 위에, 누군가는 이불 위에 각자 자리를 잡고 있었어. 티엔 언니는 이불을 깔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 관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지. 처음에는 잠이 부족했어. 그런데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일어났지. 큰 소리는 아니었어. 그런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고 몸이 차가워지더라고. 잠시 후 차 냄새가 났어. 익숙한 차 냄새가 나서 알림이었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티엔 언니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어. 돈, 돈. 그 목소리는 느리게 나왔어. 조금 쉰 목소리였고 정말 느리게 나왔어. 그때 티엔 언니는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 그녀는 이불 발치에 서 있는 한 그림자를 보았어. 그림자는 완전히 검지는 않았어. 마치 연기처럼 얇고 사람의 형체 같았어. 그 모습은 약간 구부정했어. 팔은 늘어뜨리고 가만히 서 있었지. 그때 그녀는 그 모습을 바로 알아봤어.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모습과 똑같았어. 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보던 모습이었지. 셋째 이모는 티엔 언니의 엄마야. 그녀는 옆에서 누워있었어. 셋째 이모는 티엔 언니의 숨소리를 듣고 깼어. 그녀가 물어봤지. 어떻게 된 거니? 자고 있어. 이 시간에 왜 안 자고 있니? 티엔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 셋째 이모가 말했지. 오늘은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어. 셋째 이모가 말했어. 어떻게 물어보지? 그런데 어떻게 알지? 외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티엔 언니가 듣고 나서 말했어. 외할아버지가 불편하다고 하셨어. 외할아버지가 말하길 엄마가 나를 잘 챙기지 못한다고.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언니는 자식이 가벼운 걸 원하신대. 사실은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고. 그리고 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 언니는 손전등을 들고 관 주위에 비쳤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깨어났어. 셋째 이모가 돌아다니는 걸 봤어. 그들이 물어보니 이모는 신경 쓰지 않았어. 그리고 각자 모여서
관을 열고 확인했어. 그럼 외할아버지의 관 속에 있는 옷이. 세상에, 진짜 그런 것 같아. 관의 뒷면에 손바닥 크기만큼 찢어진 부분이 있었어. 완전히 찢어졌어. 그런데 그건 실수로 생긴 게 아니야. 그건 장례식 준비할 때 생긴 일이야. 장례 서비스에서 빨리 하느라 옷을 너무 세게 당겨서 찢어진 거야.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숨겼어. 그들은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웠어.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나에게 바로 알려주셨어. 셋째 이모는 그때 정말 화가 많이 났어. 그 외할아버지는 중간 정도의 성격이었어. 그는 그 서비스의 주인을 찾으려고 했어. 그 서비스는 이미 충분히 돈을 벌었으니까. 하지만 어른들이 말렸어. 그냥 장례식이나 잘 치르자. 그는 수정을 원한다고 전했어.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 지금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 누가 보겠어. 큰 문제를 만들지 않더라도. 하지만 서비스 주인을 불러서 수리해야 해. 그렇지, 여러분. 셋째 이모는 즉시 그 서비스 주인을 부르라고 시켰어. 잠시 후 주인이 달려왔어. 그때 그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굳어 있었어.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 그는 조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는 기도를 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외할아버지를 용서해주세요. 우리는 장례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지 않을게요.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어. 나는 그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았어. 나는 할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했어. 온 가족이 다 모였어. 그리고 외할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지, 사람을 대신해주지 말라고. 그 후에 그들은 외할아버지를 위해 새 수의를 입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 하지만 아무도 편히 쉬지 못했어. 누구도 잘 수가 없었지. 오직 티엔 언니만 제일 편안하게 잠들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일을 다 마쳤으니까. 그렇지. 아침이 밝고 장례식은 평범하게 진행됐어.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니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친척들도 다 끝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 셋째 이모와 몇몇은 번갈아가며 집에 남았지. 그리고 사원에 가서 외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했어. 처음 며칠은 다른 장례식과 같았어. 매일 밤 제사를 지내고 음식도 준비했지. 티엔 언니는 가끔 차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지. 그때는 모든 것이 조용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49일째 되는 날이 오고 외할아버지가 돌아오셨어.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나타나셨어. 상당히 강한 요구를 하셨어. 그리고 티엔 언니는 완전히 홀린 상태였어. 그날 몇몇 친척들이 모두 모였지. 사이공과 인근 지역에서 모두 이 날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49일이 지나면 혼이 해탈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오게 돼. 그래서 모든 집들이 매우 조심스러웠어. 셋째 이모와 어른들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지. 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첫 49일 동안은 채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해. 생명을 해치면 안 돼. 외할아버지의 제단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 제단의 보자기는 항상 새 것처럼. 향로는 항상 향을 피우고 가끔은 향이 진하게 나. 모든 집이 매우 정중했어. 서양 사람들은 향을 들고 제단 앞에 줄을 서서 기도를 준비했지. 셋째 이모가 향을 들고 맨 앞에 서서 기도를 시작했어. 그때 티엔 언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었어.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옷을 뒤로 잡아당긴 것처럼. 모두가 반응할 틈도 없이 티엔 언니는 제단 쪽으로 걸어갔어. 그녀의 손은 뒤로 모아져 있었고 그 모습이 매우 익숙했어. 걸음걸이는 느리고 무거웠지.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어. 모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 말하지 않아도 누구의 모습인지 알 수 있었지. 그때 모든 가족이 얼어붙었어.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 티엔 언니는 제단 앞에 서 있었어. 그녀는 제사 음식을 차갑게 쳐다봤지. 그리고 손으로 음식을 쳐내버렸어.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서 모두 엉망이 되었지. 모두 깜짝 놀라서 누군가 소리쳤어. 티엔 언니,
뭐 하는 거야? 외할아버지를 위한 제사 음식이야. 티엔 언니가 속으로 대답했어. 그녀는 계속해서 찹쌀떡을 쳐냈어. 그리고 나서 젓가락을 들고 소리쳤어. 두부야, 너희들 입술 다쳤잖아. 그 입술 다치는 건 정말 싫어.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그런 걸 싫어하셨어. 사람들이 다가와서 티엔 언니를 끌어내려고 했어. 그때 그녀가 얼굴을 들어올렸어.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 모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 그때 그녀가 목소리를 냈어. 그 목소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 정말 대박이야. 나는 너희 아빠야. 세상에.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모두 얼어붙었어. 아이들은 모두 뒤로 숨었고 어른들도 그랬어. 젊은이들은 향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 여자는 완전히 변해버렸어. 자기 자식을 보며 정말 놀랐어. 그녀가 말했다. 어머, 아빠 고기야. 어머, 아빠 지금 고기야. 티엔 언니, 지금 외할아버지야. 그녀가 돌아서서 제단을 가리켰어. 나는 돌아왔어. 너희들이 나에게 뭐 제사 지내는 거야? 무슨 해산물 제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 예전에는 해산물 좋아하지 않았어. 나는 평생 짭짤한 음식만 먹었어. 짭짤한 제사야. 세상에, 이 제사 음식 다 치워버려. 짭짤한 음식이야. 그때 그녀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어. 그래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 세상에, 아빠 좀 참아. 49일 동안은 해산물 제사야. 살아있는 것을 먹으면 안 돼. 그게 법이야. 우리도 아빠를 위해 짭짤한 제사를 하고 싶지만 그건 안 돼. 49일이 지나야 우리는 화려한 짭짤한 제사를 지낼 거야. 그리고 모두 함께 설명할 거야. 네, 아빠를 위해서도 잘 되길 바래. 극락으로 빨리 가세요. 아빠, 좀 더 참아. 알겠죠? 아빠, 참아줘. 처음에는 아빠 얼굴이 불만스러워 보였어. 그때는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았어. 어디로 가는 거야, 아빠?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했어. 어떤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주위에서 빌고 있는 걸 보았어. 그래서 점점 아빠도 부드러워졌어. 아빠가 한숨을 쉬었어. 그 한숨 소리가 정말 컸어. 그러고 나서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자, 나를 위해 잘 먹으라고. 근데 꼭 기억해. 49일이 지나면 나를 위해 푸짐하게 차려줘. 고기, 생선, 그리고 맛있는 것들. 나는 채소랑 두부는 안 먹을 거야. 알겠지? 그 말을 듣고 모두가 기뻐했어. 그리고 내가 말했지, 혼란스러웠다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무서워했어. 그 후에 외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셨어. 마치 누가 아직도 나를 바라보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떠나셨어. 문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티엔 언니가 몸을 떨며 눈을 감았어. 그 모습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그때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랐지. 모두가 티엔 언니를 부축했어. 셋째 이모는 울면서 언니를 안았고 조금 후에 티엔 언니가 깨어났어. 언니가 깨어나서 모두를 바라보며 왜 엄마랑 아빠가 나를 이렇게 쳐다봐? 내가 뭘 잘못했어? 언니가 기억이 나는지 물어봤더니 고개를 젓었어. 언니는 갑자기 피곤해졌다고 말했어. 몸이 뜨거워지고 누가 나를 때린 것 같았다고. 셋째 이모가 그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어. 모두가 무서워했어. 하지만 그 사건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 다음날 셋째 이모는 푸짐한 음식을 차렸고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었어. 그 후로 외할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아마 그 사건이 끝나고 외할아버지는 편안해지신 것 같아. 혹은 최소한 더 이상 불편하시지 않았겠지.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린 것 같아. 그 후 5년이 지났어. 티엔 언니는 또 한 번 영혼이 들어오는 경험했어. 외할아버지가 들어오셨고 티엔 언니의 일상은 그저 평범했어. 언니는 여전히 일을 다니고 셋째 이모 집에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가끔 차 냄새가 나고 유령 같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곤 했어.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 괜찮아. 그리고 1년이 지나. 친구의 외가에서 조상님을 기리는 날이 되었어. 친구의 외가는 그 근처에 있어. 친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지. 매년 조상님을 기리는 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친구의 외가는 불교를 믿고 있어. 조부모님도 신령스럽고 집안은 항상 향이 가득해. 조상님을 모시는 제단은 깨끗하고 높이 있어. 가족 모두가 경전 읽는 것에 익숙해. 사원에 가는 것도 다들 잘 알고 있어. 저녁에는 피곤하겠지. 너무 피곤하셨나 봐. 제사날 전날. 우리 외가 식구들이 사원에 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요. 그곳은 그들이 자주 가는 곳이에요. 그들은 경전을 읽었어요.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하늘이 이 집으로 오길. 티엔 언니도 함께 갔어요. 모두 평범하게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티엔 언니도 차 냄새를 느끼지 못했어요. 사원에서 돌아왔어요. 모두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다음날 아침, 어른들이 일찍 장을 보러 갔어요. 제사에 쓸 물건을 사기 위해서요. 집에서는 티엔 언니와 몇몇 사람들이 청소하고 물 갈고 정리하고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사 분위기는 시골에서 정말 좋았어요. 즐겁고 활기차고요. 셋째 이모는 티엔 언니의 엄마예요. 그때도 함께 있었어요. 그녀는 멀리서 요리하는 일을 도와주셨어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이모가 티엔 언니에게 말했어요. 티엔, 시장에 가서 흰색 차를 사와줘. 그곳은 오래된 술집이에요. 조부모님이 그곳에서 술을 드셨거든요. 다른 곳에서 사지 마세요. 티엔 언니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나갔어요. 집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집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30에서 40분 정도 지나고 티엔 언니의 자전거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전거를 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는데 자전거가 흔들흔들.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았어요. 그때 내 오빠는 밖에 서 있었어요. 티엔 언니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걸 봤어요. 자전거를 세우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결국 자전거가 넘어져서 땅에 떨어졌어요. 내 친구가 달려가서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티엔 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몸에는 차 냄새가 가득했어요. 옷은 온통 차 냄새로 가득했어요. 눈은 반짝반짝하고요. 혼자서 웃고 있었어요. 내 오빠가 물어봤어요. 티엔 언니 술 마셨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에서는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티엔 언니는 제사 음식을 향해 곧장 갔어요. 그 제사 음식은 이날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릇에서 고기를 한 점 집어들었어요. 입에 넣고 씹으려고 했죠. 그랬어요. 셋째 이모가 보고 소리쳤어요. 세상에, 티엔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사 음식인데 너가 먼저 먹는 거야? 티엔 언니는 대답도 안 했어요. 셋째 이모는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손은 뒤로 모으고. 그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러웠어요. 기망이 있는 곳을 지나쳤어요. 갑자기 그를 쳐서 한 대 때렸어요. 웃으면서 하아. 그리고 티엔 언니는 외할아버지 쪽으로 갔어요. 그때 외할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기 저것저것. 티엔 언니가 외할아버지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봐. 담배 좀 줘. 봤어. 너는 자기 일도 안 하고. 지금 티엔 언니가 담배 피우는 걸 몰라. 그런데 외할아버지도 담배를 주셨어요. 슬프게도 손녀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언니가 담배를 집어들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웠어요. 그리고 피우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쭉 나왔어요. 남자처럼. 담배를 끼는 모습. 연기를 흡입하는 모습.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정말 능숙했어요. 마치 오랜 흡연자 같았어요. 그런데 티엔 언니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요. 그때 모두가 언니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셋째 이모가 뛰어갔어요. 보고 물어봤어요. 네, 제가 여쭤볼게요. 누가 제 딸에게 들어온 건가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우리 집에서 노력할게요. 티엔 언니가 담배를 땅에 던졌어요. 그리고 발가락으로 재를 쓸어냈어요. 그때 누가 티엔 언니가 내 딸이라고 말하면 바로 믿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녀는 정말 남자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제 이름은 앙이에요. 오래전부터 술을 마셨죠. 저는 사원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온 가족이 서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사원에 갔던 게 생각났어요. 사원은 마을에 있었어요. 그들은 매달 가곤 했어요. 티엔 언니가 그 남자와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아이가 가벼운 아이인 것 같아서. 그래서 따라왔어요. 어제 처음 들어갔는데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따라갔어요. 어제 처음으로 그걸 경험했는데 좀 낯설었어요. 나는 정말 놀랐어.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갔어. 내 앞을 지나쳤지. 그래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어. 정말이지.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어. 마치 무임승차하는 기분이었어. 이상하게 들리지만 웃기기도 해. 티엔 언니의 엄마가 계속 물어봤어. 그럼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아직 어린데 자꾸 혼이 들면 안타깝지. 도와줄 게 뭐가 있겠어. 지금 배고파.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어. 술 한 잔 마셨더니 속이 쓰려. 먹을 걸 좀 줘. 우리 가족은 그때 무서우면서도 웃겼어. 하지만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어. 그리고 이제 진짜 일이 생길 거야. 티엔 언니의 엄마가 그를 보더니 서둘러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시켰어. 그녀는 밥 한 그릇을 가져왔어. 그리고 고기 반찬도, 야채 볶음도 가져왔어. 티엔 언니도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 그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 마치 오랜만에 먹는 것처럼. 심지어 맛있게 먹더라고. 정말 맛있어.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었지. 티엔 언니는 요즘은 말을 잘하네. 조용히 먹고 있었어. 그런데 그날은 정말 많이 먹었어.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고기를 더 달라고 했지. 정말 깜짝 놀랐어. 티엔 언니의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더니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배 아플까 봐 걱정했어. 조금 있다가 그가 먹기를 멈췄어. 그가 주방 쪽을 바라봤어. 티엔 언니의 엄마가 물어봤어. 더 필요한 게 없냐고? 그가 가리켰어. 그 통닭 구이를. 야. 더 먹고 싶다고. 그 통닭은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거야. 아직 의식을 안 했으니 아무도 손대지 못했어. 그때 티엔 언니의 엄마가 설명했어. 네, 아저씨. 그 통닭은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드시면 돼요.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고개를 흔들며 싫다고 했어. 그는 먹고 싶다고 했어. 그냥 제사 지내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 티엔 언니의 엄마는 결국 참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에게 따로 잘라서 내라고 했어. 그가 집어들고 먹었어. 눈이 반짝였어. 먹으면서도 웃고 있었지. 야, 저기 앉아. 사원 위에서. 조개를 계속 먹었어. 정말 맛있었지. 아저씨가 너무 먹고 싶어 했어. 스승님.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리고 티엔 언니 엄마도 더 물어봤어. 네, 질문할게요. 아저씨, 맞죠? 어디 사원에 계신가요? 아저씨가 방금 장난을 내려놨어. 잠깐 멈추고 나서 말씀하셨지. 어제 너희가 간 그 사원이야. 방금 요리한 게 많았지? 그렇지. 그 사원은 괜찮아. 하지만 주지 스님이 정말 까다로워. 아저씨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눈이 피곤해. 스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듣기 힘들어. 그리고 애들까지도. 애들이 뛰어다니며 계속 장난쳤어. 애들이 다른 사원으로 가고 싶어 했어. 하지만 아직 못 갔어. 그때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랐어. 물어보니 아저씨가 진짜로 사원을 옮기고 싶어 했는지. 그때 티엔 언니의 몸속에 있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는 간단히 말했지. 사원을 옮기고 싶다고. 그런 사원이 마치 축제 같아. 아저씨는 정말 힘들어. 그리고 그는 그렇게 서 있었어.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손을 뒤로 감추고 그의 모습은 정말 사색에 잠긴 듯했어. 한참을 걸어. 그가 돌아서서 과일이 있냐고 물어봤어. 짭짤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입에 넣을 게 없다고. 그리고 모두가 그에게 과자를 줬어. 그가 계속 먹었지. 먹고 나서 기도를 요청했어.
기도를 마치고 차를 요청했어. 나는 가족이 그를 정말 존경했어. 티엔 언니의 엄마가 하늘을 보니 이미 저녁이었어. 그가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지금 바로 그를 데려가라고 말했어.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그를 티엔 언니에게 계속 두면 안 된다고. 어쨌든 그 아이도 여자아이니까. 그렇게 두면 안 돼. 그들은 첫 번째 사원으로 갔어. 거기까지 갔어. 아저씨가 한참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어. 이 사원은 너무 붐벼. 옛날 사원 같아. 두 번째 사원으로 갔어. 외할아버지가 보더니 이 사원이 너무 멋지다고 하셨어. 슬프네. 여기서는 유령이 무서워서 죽겠어. 세상에, 어머나. 외할아버지시잖아. 그리고 세 번째 사원으로 갔어. 한숨을 쉬었지. 외할아버지가 여기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셨어. 어떻게 하겠어? 내가 말했지, 티엔 언니가 기절할 것 같다고. 얼마나 멀리 갔는데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 그리고 드디어 네 번째 사원에 도착했어. 작은 사원이었어. 가는 길도 아주 좁았어. 하지만 여기서는 마음이 편안해. 나무들이 정말 푸르더라고. 이제 문에 들어섰어. 한 분이 가까이 서셨어. 그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 재밌어. 이 사원은 괜찮아. 공기가 상쾌해. 바로 그거야. 내가 말했지. 그분이 그 말을 하자 모두가 긴장했어. 티엔 언니가 스승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 이야기를 전하려고. 그곳의 스승님은 나이가 많으셨어. 온화한 얼굴을 하고 계셨지. 스승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 좋아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인연이니까. 그럼 여기서 지내세요. 그리고 나서 스승님이 세 번경을 외우며 의식을 진행하셨어.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 티엔 언니는 스승님께 과일과 향을 사오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기도 비용도 기도하기 전에 스승님이 주의하라고 하셨어. 여기서는 누구에게도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7시, 3시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자 외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티엔 언니의 엄마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어. 외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 감사합니다, 아가씨.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야. 그리고 내가 말해줄게. 아가씨, 남편한테 좀 덜 괴롭혀. 아가씨가 너무 심하다고. 남편을 괴롭히면 그가 떠나면 아가씨 혼자 남는 거야. 그 말을 듣자 티엔 언니의 엄마는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워했어. 뭐라고 할 말이 없었지.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 하지만 너무 크게 웃지는 못했어. 조용히 웃으려고 했어. 크게 웃을 용기는 없었지. 그 말을 하고 나서 티엔 언니가 휘청거리며 넘어졌어. 사람들이 다 놀라서 그녀를 붙잡았지. 엄마가 조용히 물어봤어. 아직도 누가 따라오고 있니? 그런데 이제는 대답할 수가 없었지. 그때 티엔 언니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다시 물어봤어. 언니의 여성스러운 모습이 그대로였어. 어머. 엄마, 나 어디 간 거야? 그때 티엔 언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갑자기 술을 사러 간 기억만 나더라고. 사고 나서 사원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 어떻게 안 놀랄 수 있겠어? 결국 엄마가 숨겼지. 그녀는 혼자서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어. 엄마가 티엔 언니가 이상하다고 했어. 영혼이 따라온 게 아닐까 걱정했지. 그래서 사원에 데려가서 봐주기로 했어. 티엔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지.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불안했어. 왜 갑자기? 사람들이 술만 사러 가는 거지? 약 냄새도 나고. 여자니까. 그런 냄새에 민감하거든. 어떻게 못 느낄 수가 있겠어. 하지만 엄마는 그걸 숨기려고 했지. 진짜 상황을 말할 수가 없었어. 무서워서. 엄마가 티엔 언니를 차에 태웠어. 그리고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 집으로 가는 길에 티엔 언니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집에 도착했어. 언니는 방에 들어가서 오후까지 잠을 잤지. 다음날 저녁에야 겨우 일어났어.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 티엔 언니는 2그릇이나 먹었지. 하지만 먹고 나서는 피곤하다고 투덜거렸어. 몸이 아프고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았어. 엄마가 언니에게 잎사귀로 목욕하라고 했지. 그런데 티엔 언니는 여전히 그 사건이 불안했어. 계속 뭔가 느껴졌거든. 하지만 물어보면 언니는 아무도 진짜 상황을 말할 수 없었어.
그날 이후로 언니는 조금 변했어. 많이 변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남편에게 더 신경 쓰게 되었지.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그 남자 나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해. 다시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아. 조금은 덜 괴롭혀야겠어.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웃기만 했어. 뭐라고 할 수가 없었지. TN 언니는 그 사건 이후로도 계속 평범하게 살았어. 언니도 일하고 집안일도 도와줬어. 가끔 차 냄새가 나기도 했어. 사람 그림자도 보였고. 하지만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없었어. 한번 기만이 물어봤어. TN 언니, 그때 내가 너를 세게 쳤던 거 기억해? 그게 진짜야. 내가 너를 세게 칠 이유가 뭐야? 너 미쳤어. 기만은 웃으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그 후로 TN 언니는 특별한 일을 겪지 않았어. 결혼할 때까지 말이야. 언니가 이야기했어. 2가지 일을 더 겪었다고. 그리고 나서 영혼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렸어. 결혼한 지 1달 정도 지나서 남편 집에서 시댁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어. 시댁은 서부 지방에 있어. 아주 오래된 집, 정말 오래된 집이야. 전에 듣기로는 조상님들이 지은 집이래. 집은 오래됐지만 잘 관리되어 있어. 제사상은 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옛날 물건들이 많았어. 내가 말하는데 마치 박물관 같았어. 아주 엄숙한 분위기였지. TN 언니는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 익숙했어. 하지만 결혼 초에는 특별한 건 없었어. 아주 평온한 느낌이었지. 차 냄새나 그림자 같은 건 없었어. 그러다 어느 오후.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어. 천둥이 치고. 온 가족이 집 안에 있었어. 문을 닫고 비를 피했지. TN 언니는 침실에 앉아 있었어. 혼자서 옷을 몇 벌 정리하고 있었지. 그때 갑자기 차 냄새가 났어. 익숙한 냄새였지. 소름이 돋았어. 언니는 창문을 바라봤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했지. 그냥 넘겨버렸어. 하지만 그때 제사상에서 소리가 들렸어. 작은 소리, 국소한 소리, 서로 부딪히는 소리. 작고, 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어. 언니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 잠시 후 그 소리가 멈췄어. 언니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다시 옷 정리를 계속했지. 그때 언니는 제사상에 가서 향을 피웠어. 문을 열고 나가자 언니는 얼어붙었어. 제사상 앞에 한 남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어. 그 사람이 정말 키가 컸어. 옛날 옷을 입고 있었지. 요즘 스타일은 아니었어. 옷이 아주 단정했어. 이염이 느껴졌어. 마치 예전의 고관 같았어. 서양 사람들은 뒤에서 조용히 제사상 위를 바라보고 있었어. 아무 소리도 없이. TN 언니는 바로 그게 영혼이 아닌가 싶었어. 그때는 정말 긴장했지. 온몸이 두근거렸어. 하지만 언니는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나갔지. 부엌으로 나가서 남편을 불렀어. 여보, 나와서 향 피워줘. 어두워졌어. 남편은 그냥 밥을 먹고 있었어. 조금 있다가 하자고 했지. 그런데 언니는 계속 재촉했어. 이상해서 남편이 묻지 않았어. 그래서 언니는 그냥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남편이 따라오길 원했지. 남편이 2시에 제사상에 도착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제사상은 여전히 조용했어. 남편이 뭐가 있냐고 말했어. 그리고 다시 밥을 먹으러 들어갔지. 언니도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 그날 밤에 TN 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계속 뒤척이고 있었지. 예전의 일을 떠올렸어. 시어머니가 이 집에 대해 이야기해줬거든. 어떤 조상이 예전에 고관이었다고. 오래전부터 제사를 지내왔어. 아마 그 조상이 나타난 것 같아. 하지만 고관이 오후에 나타나는 건 좀 이상해. 예전에도 남편의 할머니가 자주 이야기했어. 가끔 조상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하지만 보통은 밤에 나타나. 오후에는 잘 없지. 아주 드물어. 다음날 아침. TN 언니는 차 냄새를 다시 느꼈어. 이번에는 더 강하게. 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지. 막 해가 뜨기 시작했어.
그래서 세상이 아직 열려 있었어. 언니는 고관이 길끝에 서 있는 걸 봤어. 검은색 긴 옷을 입고 정중한 머리수건을 쓰고 손에는 붓을 들고 있었어. 언니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 그가 천천히 공중에서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 하지만 언니는 읽을 수 없었어. 글을 다 읽고 나서 그는 사라졌어. 다음 날 아침, 티엔 언니는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 시어머니는 듣고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지. 조상이 새로운 걸 보러 온 것 같아. 그러니 겁내지 마. 앞으로는 제사를 더 잘 지내야 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네. 티엔 언니도 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 며칠 후 언니는 엄마를 잊기로 결심했어. 스승님을 찾아가기로 했지. 스승님은 외가 근처에 계셨어. 스승님은 고개를 흔들며 농담을 하셨어. 그건 예전의 영혼이야. 오래된 집에 있었지. 악령은 아니야. 스승님은 언니가 새로운 걸 보셨어. 오고서 제사를 안 지냈잖아. 스승님은 그냥 돌아가셨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언니는 조심해서 숨 쉬어. 스승님이 괴롭히지 않으실 거야. 그때부터 티엔 언니는 철저히 제사를 지냈어. 아침에 제사, 저녁에 제사, 매번 조상님께 기도했지. 그 후로는 스승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언니가 계속 이야기해. 티엔 언니가 결혼한 후에 임신했어. 모두가 기뻐했지. 임신 후 몇 달이 지나고 셋째 이모도 언니를 보러 왔어. 티엔 언니는 건강했어. 스승님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셨어. 특별한 일은 없었지. 모두가 언니의 고통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어. 결혼하고 나니 고통이 더 심해진 것 같았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어. 티엔 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이 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어. 엄마와 아기가 무사하길 바라며. 언니는 회복실로 옮겨졌어. 혼자 누워 있었지. 옆에는 셋째 이모가 앉아 있었어. 그 병실은 사람도 별로 없었어. 옆방은 비어 있었지.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 그 공간은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 무서워서 기절할 것 같았어. 티엔 언니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 깨어나서 셋째 이모도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 자정이 다가오고 티엔 언니가 몸을 뒤척였어. 눈을 뜨고 보니 정말로 빈 침대가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앉아 있었어. 한 남자.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지. 티엔 언니는 아직 무섭지 않았어. 그냥 새로운 환자라고 생각했어. 막 이사 온 거였지. 갑자기 그 할머니 얼굴이 뒤집혔어. 세상에, 할머니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 할머니 눈은 어떻게 그렇게 멍하니 있던지. 입은 거에 닫혀 있었고 조용히 티엔 언니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말했잖아, 티엔 언니. 진짜 소름 돋았어. 처음에는 언니의 코가, 처음에는 피부 냄새가 느껴졌어. 그 피부 냄새가 너무 강했어. 매번 그 냄새가 확 들어왔어. 언니는 눈을 감았어. 자기 아이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 조금 후에 그게 사라졌어. 아이도 평소처럼 잘 지내고 싶어 했고. 언니는 그 할머니 쪽으로 등을 돌렸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잠시 후, 그 할머니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 정말 뼛속까지 시리더라. 근데 병원 바람은 아니었어. 그리고 언니는 보게 되었어. 두 귀가 불에 타고 있었어. 타고 있었지. 언니의 긴 머리카락이 내려오면서 흔들리고 있었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근데 귀에는 살이 없었어. 그냥 피부만 덮인 것 같았어. 그 손톱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 정말 무서웠어. 그때 티엔 언니가 소리쳤어. 근데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왔어.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어. 하지만 계속 굳어 있었지. 할머니는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그때 티엔 언니가 일어나려고 했어. 근데 몸이 너무 굳어져서 마치 누군가 눌러놓은 것 같았어. 언니는 눈을 감는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부처님을 외웠지. 나모 아기타 부처님.
나모 아기타 부처님. 조금 후. 부처님을 외운 후. 언니는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 차가운 기운도 줄어들었고. 그때 언니는 눈을 떴어. 용기를 내서 맞은편을 바라봤지. 그 할머니는 여전히 거기 앉아 있었어. 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 그건 긴 옷을 입은 남자였어. 정말 언니가 시아버지 집에서 본 그 남자였어. 시아버지 쪽 조상님이 들어온 거였어.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 그 아줌마는 정말 무서워하더라.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 눈을 꼭 감고 있었지. 아예 못 보겠더라고. 티엔 언니가 천천히 시작했어. 천천히, 천천히.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났어. 열고 나서 사라져버렸지.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 아줌마가 사라진 걸 알았을 때. 그 컨 아저씨가. 그도 돌아서서 쳐다봤어. 티엔 언니에게 미소 지었지. 정말 다정하게 웃었어. 나랑 비슷해. 그렇지. 그리고 그도 천천히 사라져버렸어. 티엔 언니는 갑자기 놀라서 일어났어. 근데 진짜로 일어났을 때 얼굴이 완전히 창백했어. 언니가 셋째 이모를 부르더라. 셋째 이모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 그 후 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지. 셋째 이모는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진짜인지 꿈인지 물어보더라고. 정말이야. 확실해. 아니야. 꿈이 아니야. 셋째 이모가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갔어. 밤에 그 동상이 부서져서 병원 구역에 놓여 있었거든. 병원에는 보통 그런 게 있어.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지. 누군가 우리 모녀를 괴롭히지 않도록. 다음날 아침에 티엔 언니 남편이 방문했어. 언니도 그 이야기를 했지. 남편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조상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 같아. 우리는 뭔가 제사를 지내야 해.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 향과 과일을 샀어. 그리고 조상님 제사상에 올렸지. 기도했어. 조상님,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티엔 언니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근데 이상한 건 아이를 기원한 후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차냄새가 사라졌어. 아무도 더 이상 느끼지 못했지. 희미한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 가벼운 기분도 없어졌고. 언니가 말했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모든 게 무거워졌어. 더 이상 느끼지 못해. 그래도 괜찮아. 지금까지도. 티엔 언니는 아주 건강하다고 해. 티엔 언니가 건강하다고 하더라. 정신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이야기는 친구 기망이 우리 채널에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풍부한 이야기예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그분이죠. 세상에, 정말. 사원에서 스승님을 비난하다니. 세상에. 정말 뜨거워요. 진짜로요. 내 인생에 대해선 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 믿는다면 나는 정말 똑똑해. 하지만 나는 진짜로 영혼이 들어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예전에 한 청중이 17대 18살 정도 되는 소녀의 영상을 보내줬어. 그녀는 영혼이 들어왔었어. 영상으로만 봤지 직접 본 건 아니야. 예전에 내 고향 북부위에서 거기서 외할아버지의 조카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 그 시기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어느 날 오후에 그 언니가 영혼이 들어왔어.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녀가 돌아와서 엄마가 영혼이 들어왔다고 말했거든.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청중 여러분, 혹시 그 장면을 본 분이 계신가요? 이야기해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진짜로.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망이 우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티엔 언니,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청중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소름이 돋았나요? 슬픈 순간도, 기쁜 순간도 있었죠?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셔서 최신 에피소드를 받아보세요. 더 사랑해주신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